0.7% 감소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의 비는 낮 동안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밤부터 다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5도, 습도 94%입니다. KBS 제1라디오 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기만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1시 5분입니다. KBS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아는 경찰이 있습니다. 실종 9일째 접어들고 있죠. 조은누리 양. 어떻게 된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고, 이어지는 김성환의 뉴스 소다에서는 지금 국회 의사 일정 합의가 됐죠. 이 합의를 위해서 야당이 요구했던 것이 안보국회였습니다. 이 안보국회 어떤 것을 다루는지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생방송 도중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태훈의 시사본부 유튜브에서 일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시간, 매주 수요일 2부에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청주에서 가족과 함께 등산을 나섰다가 실종된 여중생 조은누리 양을 찾기 위한 군, 경, 소방 합동수색이 지금 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실종이 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나 싶어요. 먼저 배상훈 교수께서 이 공개 수사 전환했고 수색 상당히 오랫동안 펼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찾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23일 날 10시, 오전 10시 30분에 이제 그 실종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낮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가족분들이 쉽게 찾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족분들끼리 그 근처 찾으셨나 봐요. 네네. 물론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일찍 그 저기 경찰에 신고를 했으면은 하는 바람도 있지만은 그 공간이 사실은 조금 그 이 생각 외로 네. 그 산세 자체가 낮지만은 좀 수풀이 우거져 있어 갖고 예. 수색에 좀 오래 걸리고 또 중간에 지금 비도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오락가락하는 비문이 있어 갖고 네. 비가 오게 되면 수색견들이 냄새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비 오는 때는 못 하죠. 예, 비가 예. 그치면 또 수색해야 되니까 그게 계속 흐트러지는 상황인 거고 또 이제 수색 요원들, 그 수색 팀들도 사실은 이 진흙 같은 것 때문에 매우 네. 어려운 상황.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인지 어떤지 지금 상황에서 9일째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등산 와중에 실종이 된 상황이고 뭐 가족 비롯해서 뭐 군인, 경찰, 소방관 지난 일주일여 동안 동원된 인력이 한 250여 명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전문가들도 많이 투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또 말씀하신 뭐 군견과 구조견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수색용 드론까지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발전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투입돼도 찾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데 실제적으로 지금 경찰에서는 120명, 예. 그다음에 소방 특수 구조대라고 있어요. 예. 그분들 24명, 그다음에 군장병까지 동원했어요. 400명 정도. 지금 말씀하신 드론이 지금 9대가 동원돼 있고 군견도 6마리가 동원돼 있는 수색 군견. 그 군견들은 후각이 강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채취라든가 이걸 맞게 되면 찾을 수 있는데 못 찾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또 청주 유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인명구조단들이 동원돼 찾고 있는데 아직도 안 나온 거 보면은 그 근방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는
수색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되는 거고 예. 지금 찾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확대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든 지금 연인은 한 2,000명이 동원돼 가지고 찾고 있는데 현재까지 발견 안 되는 거 봐서는 다른 또 각도로 또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찰도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단순 실종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정말 혹시납니다. 그래선 안 돼야 되겠지만 범죄의 가능성은 없는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뭐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 아니면 좀 짚어봐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어쨌든 사람이니까 공간을 이동하려고 하면 이동 수단이 필요하겠죠. 네. 이동 수단은 걸어가는 것과 음. 차량을 이용하는 것, 뭐 저기 차량에는 오토바이도 다 포함되는 건데 그럼 걸어갈 수 있는 이 아이가 14살이기 때문에 네. 그 수단보다는 다른 어떤 뭐 차량 이것이 어떤 뭐 사고든 범죄든 그 부분이 연결된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한 CCTV 수사는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네. 좀 확대하는 부분에서 음. 그렇게 이제 그 찾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어떤 상황일지 모르는 건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사실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태워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뭐 납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이 수단을 타고 이동했다고 하면 지금 거기서 수색하고 있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부분인 거죠. 예. 그 부분이 명확히 지금 돼야지만이 지금 수색과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에서 김 경찰에서 팀장님. 예.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주차장에 또 50대 차량이 있어요. 차량을 다 투색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네.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내비게이션 아시죠? 예, 예. CCTV나 내비게이션을 확보하고 있는데 아까 지금 그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현장에 없고 이동했다 그러면은 아무리 드론을 띄우고 또 열화상 카메라라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예,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절대 온도 아시죠? 예, 예. 마이너스 213도. 어. 그거는 채취를 못하지만 그 이상의 온도는 채취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거기에 생존 물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카메라에 색깔로 붉은색이나 하얀색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예, 그럼 현장에 없는 걸로 보는 거죠. 예. 현장에 지금 없을 수도 있고 예, 현장이라고 하면 지금 그 실종 장소 그 청주 쪽에 있는 그쪽에 반경 뭐 1.2km 안쪽에 있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사건 발생 다음 날부터인가요? 이게 공개 수사로 전환되고 여러 가지 또 보도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나름대로 의견들을 좀 표출해주고 계세요. 또 단서 같은 것들도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다라는 것들 많이 지금 뭐 댓글들을 달고 있는데. 이게 또 가족들 간에 먼저 내려왔다 어쨌다 여기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는. 실제로 이제 그래서 초기에 이제 왜 부모께서 그 아이를 사실은 뭐 장애가 좀 있는 아이를 보호자 없이 내려보내느냐라고 했지만 사실은 거기는 여러 번 와봤던 데고 네. 또 길도 하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너무 나갔다라는 네, 네.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저희들 입장 보자 부모 입장이 더 그럼요. 가슴이 쓰리겠죠. 근데 예. 뭐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일종의 훈련 같은 거 시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혼자 걷기 훈련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너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김 팀장께서는 그때 상황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돗자리를 깔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거리가 5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벌레가 많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혼자 간다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간과한 거, 엄마가 간과해서 500m 정도니까 참을 수 있다 싶어 내려가 보냈는데 그 뒤로 한 20분 후에 초등학교 2학년 2명이 또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 예. 따라가는데도 현장에 가보니까 없더라 돗자리. 그러니까 그 중간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당시에 부모들이 조금 약간 간간했지만 조금 신경 썼으면 잘 뻔했는데 이미 지난 거라 네. 지금 이제 그물 따질 때가 아니고 그 좋은 들의 양을 찾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상태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건 그겁니다. 다른 가능성보다는 혹시라도 이 아이가 주변에 지나가는 차량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꼬드김 같은 이런 것을 때문에 거길 타고 이동했을 가능성.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수색 범위가 어디로 넓어져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길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인 거죠. 그렇게 사라졌다고 하면은 이건 수색 범위 자체가 확장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경찰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많은 전문 인력들이 투입됐고 첨단 장비들을 동원해서 이 일대를 지금 수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렇죠. 혹시라도 뭐 어떤 다른 뭐 교통수단이라든가 차량들을 동원을 해서
누군가가 또 이동을 시켰을 가능성도 있고. 염두에 둬야 되는 염두에 둬야 되죠.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뭐 다른 쪽에 또 옮겨갔을 수도 있다고 하면 좀 혹시라도 좀 우리가 좋은 누리양 보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인상 차이가 비슷한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혹시 좋은 일이 인상착이 비슷하거나 좋은 일을 보게 되면 네. 112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112 신고하시면은 긴급 예. 출동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STEL 땡땡님께서 그동안 비가 많이 온 데다가 습하고 무더운 여름이라 좋은 누리양 별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경찰들 또 여러 수색 동원되신 분들께서 이 더운 날 상당히 좀 많이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또 끝까지 계속해서 좀 수색도 좀 해주시고 많은 좀 역할들을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아는 경찰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소유한 강남 빌딩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유한 빌딩에서 이제 불법 유흥업소가 이제 운영이 되었던 건데 구체적인 사건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사건 내용 자체는 이제 강남의 대성 씨가 빅뱅의 대성 씨가 군대 가기 전에 네. 특정한 형태의 빌딩을 이제 매입을 했는데 그 빌딩 안에서 뭐 이게 특정한 층수 4개 층 정도라고 이제 얘기되고 있는데 그 층에서 근데 유흥업소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불법적인 예를 들면 성매매와 관련된 것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제보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그것이 조명되면서 혹시 대성 씨가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 아니면 혹시 알면서 그 수익을 받는 여러 가지 일종의 공생관계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지금 의혹이 있는 사건입니다. 네. 뭐 유흥업소를 임대해 줬다. 이것은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안에서 불법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진다거나 뭐 성매매를 했다거나 마약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건물주도 연계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건물주가 그 내용을 알면서 묵인했을 경우에는 예. 처벌할 수도 있지만 건물주가 임대를 줬는데 임대 받은 사람이 불법행위를 했어요. 예. 그거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건물주 처벌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인지 여부가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그걸 알면서 묵인해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네, 네. 네. 근데 예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윤락행위 방지법이라는 게 예전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지금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바뀌는 때인데 네. 그 2조의 정의가 있는 부분에서 어떤 일이냐면 예전에 집창촌이 있었는데 네. 집창촌의 그 건물 소유주들이 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와서 이제 거기서 또 흔히 말 이익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근데 어떻게든 이 건물주나 토지주가 이익을 얻어가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사실 굉장히 좀 모호한 상태가 있어갖고 법조항에 이게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네. 그 행위 자체도, 그러니까 성매매를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 알선이라고 하는 범죄 넣자라고 해서 그게 넣어진 법 자체가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처벌해야 될 것이냐 법조항은 마련했는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매우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가 있어야 되느냐, 네. 알고 했느냐, 예. 아니면은 몰랐지만은 뭐 어느 정도까지 위필적 원인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 입증돼야 되는데 예.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예. 알았다라고 하면 이 법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대성 씨가 얘기하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난 몰랐다. 라고 해버리니까 그럼 이 법조항은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거죠. 몰랐다고 발뺌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적으로 이 두 가지예요. 불법 그 업소가 성매매를 했어야 됩니다. 네. 하고 입건이 된 상태에서 그걸 따지는데 실제적으로 대성 씨가 몰랐다 주장하는데 객관적으로 봐서 몰랐다 할 경우에는 입건할 수는 없지만 네. 아까 말했듯이 당연히 저 업소에서 불법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데도 임대 수익 때문에 줬다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소 제공 아니면 방조로 입건할 수는 있죠. 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대성이 본제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매입했다고 하는데 예. 로펌을 방문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 보통 건물 살 때 로펌 방문해서 법률 자문 같은 거 받거나 하는 거 좀 의외거든요. 그런 법률 자문을 받는 이유는 거의 없죠. 실제적으로 그때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그 아마 그 로펌에 가서 법률 자문을 받을 때 참석했던 분이 말한 걸 알고 있는데 네. 그때 은행 관계자도 가고 본인도 갔고 또 다른 분도 갔고 근데 로펌에 가서 실제적으로 건물을 매입하면서 제 주변에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좀 특이한 예예요. 네. 사실상은 로펌 통해서까지 건물을 구입하느냐 자문을 받느냐 한다면은 그 건물에 다른 문제나 하자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네. 근데 그 문제는 하자라고 하는 게 구조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원래 어떤 형태의 영업행위가 있었는데 그 영업행위가 본인들이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이것이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혹시 로펌에 자문을 의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형태의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까지 굳이 로펌에 의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그냥 되는 건데 네. 로펌을 통해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까지 염두에 뒀다고 하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말하자면 거기 분명히 해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유흥업소가 있고 네, 근데 거기서 어떤 역할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했을 때 인지했을 때 근데 그 인지라는 걸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흥업소인지는 알았다. 예. 근데 성매매는 불법적인 걸 몰랐다. 하는 건 그렇죠. 몰랐다.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법률가들이 만약에 그게 자문해줬다고 하면은 예.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단지 그냥 매입하는데 그냥 좀 일반적인 자문해줬다면 그건 별 문제가 아닌데 그분이 사실은 모호하다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연예인들의 여러 가지 뭐 주변의 정황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활동들에 대해서는 언론의 관심들이 많아요. 또 아무래도 그 국민적인 관심도도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성 쪽에서는 몰랐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정황들 알고 있었을 법한 정황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알고 대성이 건물주임에도 불구하고 묵인을 했으면 어떤 혐의, 어떤 처벌들 받습니까? 성매매 처벌법에 그 알선 방조죄가 있거든요. 예. 장도 제공하고 그 법으로 처벌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것 같이 네. 그 증거가 없으면 객관적인 증거 없으면은 대성 씨를 처벌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형량 자체는 높습니다. 형량은 높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명예훼손 규정돼 있는데 예.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대성 씨가 그 업소가 성매매까지 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느냐? 예. 그냥 잘 모르겠는데 자기는 모르고 그냥 관리인한테 맡겼다 정도. 이거는 사실은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럼 언론 보도만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언론 보도라든지 풍문, 뭐 첩보에 의해 가지고 내사는 관계가 없거든요. 내사는 예. 할 수 있는데 내사를 하다가 증거가 안 나오거나 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내사 종결을 하기 때문에 예. 수사 입건 단계까지는 안 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증인, 네. 관련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런 건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음. 증거를 안 남기기 때문에 그 증인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증언이 있는데 그 증언들이 자기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플리바겐이 없는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걱정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관심이 좀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좀 경찰에서는 좀 수사가 철저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아는 경찰 진행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오늘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무역 및 다른 곤란한 이슈들에 대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일종의 분쟁 중지협정 서명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신형 잠수함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3개 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해훈 의원에게 보고했습니다. 오늘 아침 쏟아진 폭우로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장에서 작업자 3명이 고립됐습니다. 고립된 작업자 가운데 협력업체 직원인 고모 씨는 숨졌고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일본의 대한국 핵심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면서 인위적 생산 감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송소진 씨 연결합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국지성 호우 또는 폭염이 나타나고 있지만 공기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현재 전국의 먼지 농도가 좋음을 보이고 있고 종일 청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에 중부지방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 지금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낮 동안 곳에 따라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고요. 또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전망이어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폭염이 이어지면서 한낮 기온이 대구와 강릉 35도, 대전, 광주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오후에 남부 내륙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6도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도 도로 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먼저 계양에서 시흥까지 13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더 가서 소래터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장수 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오산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달래내고개부터 반포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휴가철을 맞아 강원권으로 가는 차량들도 많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면으로는 초월 일대로 속도 떨어져 지납니다. 반대 광주 쪽으로 산북터널 안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정체 모두 21km 구간인데요.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와 둔대분기점에서 부곡 부근, 다시 고장난 차가 서 있었던 마성터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와 호법분기점 부근, 또 여주분기점 일대와 다시 원주 부근으로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마곡터널에서 발산 4터널 사이와 또 춘천분기점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있는 범죄수사 토크를 하는 시간이죠. 아는 경찰. 다음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제 연예인 관련된 문제인데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경찰 관계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과거에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구속됐다가 지금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에 경찰관을 접대했다는 의혹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게? 기억나실 겁니다. 뭐 2016년쯤에 예. 4명으로부터 비서가 됐죠. 이제 뭐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기억납니다. 예, 성범죄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박유천 씨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피서가 되면서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 결국은 이제 무혐의 받았습니다. 물론 뭐 성매매라든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가 됐지만은 사실 다른 부분 그러니까 성범죄, 성폭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그 언저리 기간 동안에 수사 관련된 사람들을 어떤 아는 사람을 통해서 뭐 소개를 받아서 집으로 초대해서 무슨 식사대죠? 비슷한 걸 했다고 하는 일종의 풍문이 있었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구속됐던 것은 이제 마약 투약 혐의 때문에 그렇죠. 이제 구속이 됐던 것이고 2016년 당시에 성폭행 관련해서 성추행 관련해서 문제가 됐을 때 이제 당시 이 무혐의를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이거 조사한 게 또
강남 경찰서였어요? 그래 강남서에서 그 박유천 씨의 성폭력입니다. 예. 성폭력 혐의로 조사를 했는데 무혐의를 받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소문이 풍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풍문인데 그 사건 관계 그러니까 조사했던 경찰관을 말하는 거겠죠. 예. 관계자들을 매니저를 통해서 집에 불려들여서 식사와 술을 대접했다라고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으니까는 경찰청 특히 서울경찰청의 그 청문감사실이라고 있습니다. 청문감사실? 예, 청문감사실에서 그런 경찰관들이 비리나 비리 사실을 오게 되면 첩보든지 아니면 고소나 누가 고발하게 되면 조사를 하는데 일단 풍문 상태라 하더라도 사회 파장이 있으니까 아마 조사를 시작한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언론에 이제 발표가 된 거죠. 발표가 된 것이고 풍문으로 감찰 드러난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풍문은 뭐냐면은 일단은 청문감사실에서는 직원들의 비리나 비위가 있으면은 그걸 제보한 사람도 있고 예. 어. 또 피해자 사건 당사자가 제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걸 첩보라고 하는데 그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더라 카더라 이런 말이 이제 풍문인데 예. 풍문이나 소문도 확인을 해서 이게 과연 풍문이 맞겠다 싶으면 시제적으로 내사를 하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정식 그렇죠. 정식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내부적인 감찰의 일환이기 때문에 감찰의 일환이다. 예. 그 여러 가지 풍문들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공직자와 관련된 것이 혹시라도 뭐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네. 이 지방청 청문감사관실 감찰 부서에서는 미연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내사 전 단계에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보도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감찰 결과 풍문이 사실로 확인이 됐다고 했을 때 예. 글쎄요. 연예인이라고 합니다만 유명 연예인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 범죄 의혹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당시에는. 그렇죠. 근데 관련자 맞죠. 예, 네. 관련자에게 식사나 술 접대를 경찰이 받았다. 그것도 집으로까지 찾아가서 받았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문제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사건 관계인을 예. 그 경찰청에 보면은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 지침이 뭐라고 돼 있냐면 사건 관계자를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하지 말아라. 예. 찾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만날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불러서 만나라. 예. 그리고 경찰관석은 만났을 때는 보고를 하라 그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보고는 안 된 것 같고 지금 만났다고 한다면은 단순히 만났다는 가지고는 지침 위반이기 때문에 범죄를 보기 힘들거든요. 네. 징계는 먹어도. 그런데 만났을 때 접대를 받았다. 근데 아다시피 3만 원 이상은 뭐가 걸립니까? 청탁금지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외에 또 말한 뇌물죄가 뭐냐면 어떤 금품이라든지 향유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건 또 범죄가 되기 때문에 주는 사람, 공여자도 처벌받을 수 있고 받은 경찰관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주고받은 거라든지 금품이 받은 거는 모르고 단지 술과 식사만 접대했다더라라고만 됐기 때문에 네. 좀 더 그 내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위는 만약에 무혐의가 결정되는데 네. 그 사람들이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수사팀이라고 하면은 예, 예. 그리고 그거를 접대를 받았다. 그것이 뭐 술이든 뭐 음식이든 그러면 이제 직무 대가성이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뇌물죄가 되는 부분에서는 근데 문제는 정확히 어떤 사람이 어떤 형태의 접대를 받았느냐. 그게 직무 연관성이 되겠죠.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 받은 게 맞는 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수사팀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무혐의 처리되는데 직접적인 수사 담당자였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예. 혹시 만약에 네. 식사나 술 접대 아니라도 그냥 만나거나 접촉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만나거나 접촉한 것에 대해서는 행동 강요 위반이기 때문에 그건 징계성이다. 징계성 정도로 끝나는 건데 만남에서 청탁을 했다 하더라도 예. 청탁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지 않습니까? 개인이. 그런데 청탁을 받아가지고 그 청탁으로 해서 사건이 좌우됐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처벌받지만 네. 현재로서는 만났을 때 그거를 보고를 했다고 그러면 또 문제는 안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만난 자체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풍문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내사를 해서 그 사건 관계 경찰관들이 박유천 씨랑 집에서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확실한 수사가 되는 거죠. 이게 적절하진 않은 겁니다. 네.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사건의 관련자를 소환을 하면 되는 거지. 예. 집까지 가서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집까지 가서 무엇인가를 물어보거나 예. 그러는 과정에서 뭐 음료수라도 먹었다. 그게 이제 와전됐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찾아가서 그런 거를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게 행동령 위반이라는 말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이게
박유천 씨도 그렇고 접대를 받은 경찰도 일정 정도의 범죄 혐의가 지금 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아니, 연결된다고. 뇌물 공유라거나 뇌물 수수로 보면은 가능한데 네. 제 말은 뭐냐면 만난 거 가지고는 처벌할 수는 없다. 아. 행동 강요 위반이다. 예. 만나서 커피 한 잔 먹었다. 처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뇌물죄가 아니. 근데 그 금품이 오갈 경우에는 뇌물 공유, 예. 뇌물 수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네. 근데 저는 징계까지도 사실은 왜냐하면 굳이 만날 이유가 없는데 거기서 찾아가서 만났다. 네. 그걸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겠죠. 만난 걸 넘어서서 무혐의에 영향을 끼쳤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이제 뇌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뇌물로. 그렇지. 아니 뇌물보다는 안 받았다 하더라도 예. 직무에 부탁을 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죠. 그 직무를 그 자기 관련 직무 해가지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 그건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예. 0047님,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집에 불렀다는데 식사 대접만 했을까요?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해야겠네요. 라는 의견도 있고, 사실이라면 양쪽 다 생각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이 우스운가 봅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수사한다는 거는 예. 검찰에서는 뭐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짜 실제로 지금 박유천 씨랑 사건 관계 경찰관들이 만났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만났다는 거 증거가 없고 또 당사자들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부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게 만남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만남 자체가 무엇인가 확인해야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금품이 오갔는지 대가가 오갔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아직 검찰 단계에서 수사하기는 조금 많이 나간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의견들을 주시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그 연예인 관련된 범죄에서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워낙에 좀 다양하게 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믿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그렇죠. 것이 아닌가. 경찰에 대한 불신 이제 뭐 책임 통감합니다. 이건 뭐 참. 뭐 그렇다고 해서 또 검찰도 뭐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의혹이라든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박유천 씨 관련해서는 이 마약 혐의가 있었고 구속됐었고 이제 집행유예로 지금 풀려났는데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나오면서 자숙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하더니 뭐 석방 직후에 뭐 활발한 SNS 활동 이어가고 있으면서 동생과 반려견 등의 일상 사진을 뭐 계속 올린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이번 이 무혐의 관련해서 아니 접대 관련해서 박유천 씨 쪽에서 입장 나온 게 있나요?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네,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고 SNS 상황에서도 그렇고 소속사도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발표는 없습니다. 박유천 씨와 같이 마약 혐의를 받았던 황하나 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했다는 얘기 있던데. 그거는 이제 그 황하나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은 걸 알고 있는데 그거는 황하나 씨가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검찰에서 이 형량이 적다고 그래가지고 항소를 했어요. 네, 검찰에서 했습니다. 검찰에서 하니까는 황하나 씨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7월 19일 날 석방되면서 그 항소 안 하겠다고 본인이 했는데 검찰에서 하니까는 할 수 없이 7월 26일 날 그러니까 항소 기간은 일주일이거든요. 7일 내에 항소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 항소를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본인이 석방되면서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은 검찰이 하지 않는 한 자기가 안 하겠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대중들은 좀 약간 괘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은 안 하겠다고 해놓고 왜 했느냐라고 그러는데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대응하면서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냈을 때 검찰 쪽에서 이거 법원의 판단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항상 항소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검찰에서 볼 때라든가 이런 상황에 형량이 낮을 경우에는 검찰에서 일반적으로 항소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피의자도 덩달아서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연예인들 관련된 범죄들 상당히 많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중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까 여러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박유천 씨도 그렇고 이번에 그 항소 관련해서 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황하나 씨도 그렇고 자숙하겠다고 하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왕성한 무슨 SNS 활동 같은 것들 하고 일반인의 차원은 좀 다르잖아요. 이런 심리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을 이제 연예인으로 사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이 처벌 받는 과정에서는 인간 황하나, 인간 박유천이었다가
석방되면 이제 연예인 황하나 연예인 박유천이 되는 거죠. 심리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보실 때 이상한데 분명히 그 처벌 단계에서는 본인들이 자숙하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자숙하는 모습이 아닌데라고 하는 거니까 심리 자체가 완전히 이중적 심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뭐 딱히 비난하기보다는 네. 그들의 삶의 과정 속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리할 땐 일반인처럼 그렇게 대우를 왜냐하면 하고. 제가 보기에도 연예인들은 그 팬들의 사랑과 꿈을 먹고 사는데 예. 팬들하고 멀어지게 되면은 자기가 끝나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계 유지를 하고 그분들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SNS라든지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